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았던 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급 서버리스 앱 배포 자세히 살펴보기라는 주제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서버리스라든지 배포라든지 그런 세션을 정말 자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하는지, 어떻게 배포를 자동화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전달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진행은 제가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리스랑 배포, 운영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이제 서버리스에 대해서 좀 개념이라든지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포와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버리스에 대한 배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고려해야 될 점들, 그다음 베스트 프랙티스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많은 고객분들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테스팅이라든지 디버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간단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운영상에 관련된 내용까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서버리스는 정말 저희가 매우 많이 세션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운영해야 되는 서버가 없어도 저희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점들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상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확장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유효 상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걱정들, 그 다음에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내결함성,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기능, 비즈니스 로직만 올려두게 되면 바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버리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서버리스 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코드로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여기서는 이제 함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함수를 준비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람다, 서버리스의 핵심 서비스인 AWS 람다 서비스에 함수를 업로드합니다. 대개 이를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람다에 이제 펑션을 올린 다음에 그 이제 어떤 이제 이벤트 소스를 연결하기만 하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완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엔드 포인트로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자원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며 저희가 이제 업로드해놨던 함수가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함수 코드를 업로드, 즉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소스가 호출될 때 저 부분에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게, 즉 어떤 이제 우리가 배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전 버전과 새로운 버전이 혼재하게 될 텐데, 그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버리스의 핵심이 람다이고, 이와 관련된 배포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람다 실행 모델을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크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동기와 비동기, 스트림 기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할 배포 모델 중에서 어떤 배포 모델을 선택할지가 바로 여기 보이는 세 가지의 실행 모델로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함수 호출 후에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보통의 웹 서비스가 이제 이러며 AWS에서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가 대표적인 동기 실행 모델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에 특정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정된 람다 함수가 이제 호출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고요. 그 응답을 했을 때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로 그 응답이 나가면서 하나 이제 실행이 끝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동기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 SNS라든지 아마존 S3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혹은 S3의 어떤 오브젝트가 객체가 올라왔을 때, 업로드 되었을 때 람다는 그 이벤트 발생을 디텍팅한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때는 실제로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 람다가 실행된 이후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스트림 기반은 앞에 보이는 것은 다이나모DB랑 KNSys가 나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모DB든 KNSys든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람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다이나모DB랑 KNSys를 이제 폴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를 폴링하고 있다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걸 받아와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실행 모델입니다.
중요한 것은 람다와 통합된 서비스들, 앞에 보시는 DynamoDB, Kinesis, S3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만의 어떤 실행 모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으로 저희가 웹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 엔드포인트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리퀘스트인지에 따라서 실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되게끔 저희가 보통 라우팅한다고 하는데, 그런 라우팅하는 API를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얘는 이 게이트웨이는 완전 관련 서비스로서 단단하며 어떤 확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안전한 그런 API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캐싱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백엔드로의 어떤 부하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뒷단에 람다를 포함해서 아마존 EC2라든지 또는 어떤 별개의 다른 서비스들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리스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많고요. 앞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6가지의 전 사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아니면 어떤 백엔드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뭐 데이터 처리는 물론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알렉사 에코에 들어가 있는 그 엔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도 서버리스 형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배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배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의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4단계는 모든 조직이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4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에 맞는 어떤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소스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 어떤 소스 코드, 즉 개발하시는 분이 소스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중앙에 레퍼지토리 저장소로 이제 체크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빌드 같은 경우는 체크인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라든지 로컬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들이랑 인티그레이션 됐을 때, 통합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이제 코드라든지 어떤 빌드의 결과물을 이제 실제로 이제 shipping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저희는 이런 이제 단계들을 자동화시켜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컨셉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CI/C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CI 같은 경우는 지속적 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소스랑 빌드 단계까지를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CD라고 하면 소스,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까지 모두 자동화하는 걸 말합니다. CD 같은 경우는 지속적 전달과 지속적 배포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큰 차이는 전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프로덕션에 이제 배포하는 작업을 이제 매뉴얼리 누군가가 이제 승인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마지막 커맨드를 내렸을 때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지속적 배포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으로 아예 shipping되는 것조차 자동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AWS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코드로 시작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 맞게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트 서버를 이제 호스팅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이제 코드 커밋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도커 기반으로 어떤 환경을 구성해 두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빌드를 하거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호스트 어떤 인스턴스나 EC2를 포함하여 EC2나 온프레미스에 있는 어떤 인스턴스에 실제 이제 코드를 이제 전달해 가지고 동작시키게 만들어 주는 이 서비스고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모델링하고 시각화시킬 수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스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그냥 위자드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버튼 몇 번만 클릭하시면 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구성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제 새로운 버전의 코드를 어떻게 배포를 할 거냐 이거든요. 실제로 서버리스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바꿨지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배포 방식들을 과연 서버리스, 즉 여기서는 람다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버리스 배포를 성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공적인 배포라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얼만큼 최소화시켰는지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고객한테 당연히 우리의 서비스가 다운타임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내부용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서비스들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실패 상황에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마존에서는 이제 롤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표준 첫 단계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우리가 이제 변화를 롤백하고 완료된 모든 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동기 비동기 스트리밍 기반의 실행 모델, 그에 따라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포 속도를 들 수 있는데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기대하는 배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초 내지 수분, 나아가 뭐 수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카나리 배포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트래픽을 완전히 이동하기 전까지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서버리스 배포 패턴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서버리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all at once라고 해가지고 그냥 모든 트래픽 새로운 버전의 펑션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프로덕션으로 바로 배포를 한 다음에 모든 트래픽을 다시 새로운 버전이 받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앞에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트래픽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트래픽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냐에 따라 가지고 배포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all at once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포를 한 뒤에 모든 트래픽을 새 버전으로 받는 걸 말하고요.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현재 프로덕션과 동일한 환경을 만듭니다. 구성을 한 다음에 그쪽에 이제 새로운 버전을 디플로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 이제 뭐 스테이징 형태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페일리어라든지 에러 레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다면 한 번에 프로덕션 들어오는 트래픽을 금방 새로 만든 환경으로 다 이제 바꿈으로써 이제 버전 체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카나리랑 이제 리니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루그린이랑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트래픽을 한 번에 바꾸곤 하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덕션에 있는 트래픽을 이제 우리가 구성해둔 새로운 환경으로 일부분만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뭐 5%라든지 뭐 10%라든지 그 정도의 트래픽만 새 버전으로 받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이제 적용됐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면 모든 트래픽을 이 카나리 환경으로 다시 돌리는 그게 이제 카나리 방법이고요. 리니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된 시간만큼 어떤 퍼센테이지, 일본 포션만큼 점점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10% 정도로 이제 새로운 환경을 받고 있다가 뭐 한 시간마다 10%씩 플러스 시켜가지고 나중에 뭐 9시간이 지나면 이제 100%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배포 사례입니다. 배포 방법입니다. 이 블루그린과 카나리 리니어는 소프트웨어 배포에 이제 위험을 줄이는 모범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서버리스 배포를 위한 도구로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 인프라 템플릿을 정의하기 위한 언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얘는 제이슨이랑 예물이라는 이제 어떤 포맷을 지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텍스트 그 노트패드 같은 데서 띄우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들, 서비스들, 뭐 S3라든지 람다라든지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명세를 쭉 나열한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거기 나열되어 있는 명세대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해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얘는 이제 CI/CD뿐만 아니라 뭐 개발할 때 또는 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가지고 뭔가 자동화를 위해서 자주 이제 활용되는 서비스예요.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심플한 간단한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 형태입니다. 안 보이죠? 제가 의도한 겁니다.
예, 여기서는 지금 좀만 말씀드리면 이제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 다이아몬드 DB 이 세 가지 리소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서로 간에 연관을 짓는 이제 건데요. 이걸 너무 좀 클라우드 포메이션 좋긴 좋은데 앞에 보시다시피 좀 복잡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많은 어떤 컴포넌트를 서로 간 연결줘야 되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SAM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서버리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서버리스 자원 유형인 함수, API 테이블, 즉 람다, API 게이트웨이, 다이아몬드 DB로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자원 유형이 추가됐습니다. 얘는 이제 오픈 사양으로서 밑에 보시는 이제 GitHub에 들어가시면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템플릿이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게 된 거죠. 예. 얘 같은 경우는 뭐 위에는 이제 샘 템플릿을 이제 명시한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IAM 정책이라든지 런타임이라든지 코드의 위치라든지 람다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명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즉 어떤 API의 어떤 스테이지라든지 필요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매핑들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 DB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실제로 좀 더 중요한 고급적인, 왜냐하면 제 세션이 고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급 기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람다에서 함수 버전 및 별칭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하지 않는 immutable 함수입니다. 즉 코드 및 구성을 포함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즉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람다 콘솔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흔히 이제 기트가 익숙하시다면 커밋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우리가 커밋을 하게 되면 어떤 코드라든지 상태가 그대로 이제 스냅샷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더 모범 사례로서 람다 함수 코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이제 프로덕션에서 또는 개발하시는 분이 어떤 잘못된 이제 변화를 가하더라도 이제 버전은 이제 스냅샷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희가 프로덕션에서 전혀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버전 같은 경우는 항상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별칭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버전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이동이 가능해요.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베타가 2개로 되어 있네요. 오타입니다. 데브입니다. 데브. 데브가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랑 프로덕션이 이제 그 람 버전 1, 2, 3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저 별칭이라는 거는 변경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계 변수와 이제 람다 별칭이라고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스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하시고 디플로이를 하실 때 데브 스테이지,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API에 버저닝을 하고 그다음 각각의 스테이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데 이 스테이지마다 이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단계 변수로 이제 람다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람다 엘리어스에다가 우리가 프로덕션 또는 스테이징, 데브 저걸 줌으로써 람다의 엘리어스, 그 별칭 매칭되는 그 별칭에다가 이제 포인트, 즉 연결이 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환경 단계에 대해서 단일 API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람다 함수를 좀 더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람다 별칭 트래픽 이동 및 안전한 배포라는 걸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카나리 배포라든지 리니어 배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만 이제 람다의 별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다고 제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도큐먼트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람다는 별칭은 단일 람다 함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의 어떤 버전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 별칭을 가리키는 함수를 바꾸게 되면 트래픽이 즉시 바뀐 함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새 함수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이슈가 이제 모든 프로덕션에 바로 노출되는 이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람다 별칭에 라우트 컨피그라는 파라미터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라우트 컨피그 같은 경우는 update alias라는 명령에 API 호출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다의 별칭 트래픽 이동을 위해서 일단 단계 변수로 람다 엘리어스를 지정했고요. 현재 이제 프로덕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이제 CLI 문을 보면요, 이제 그 라우팅 컨피그의 에디셔널 버전 웨이트로 6버전으로 0.05%의 트래픽을 이동시켜라 라는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프로덕션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95%는 이제 3으로 되어 있는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5%는 새로 업데이트한 6버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충분한 검증이 된다고 하면 이게 라우트 컨피그를 이제 empty로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업데이트된 버전 6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배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자동화시키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SAM, 아까 설명드렸던 SAM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SAM에는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어떤 이제 밑에 섹션, 다른 리소스에 이제 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어떤 특별한 특성을 지정하실 수 있는 섹션인데요. 여기에 auto publish alias라는 걸 추가를 하고 밑에 이제 배포 방법을 지정하게 되면 쌤이 이제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랑 이제 통합되어서 배포될 때, 즉 작동이 될 때 지정한 방법으로 자기가 어떤 트래픽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auto publish alias를 추가를 하고 별칭명을 지정하면 쌤이 이제 배포와 필요한 부분 등을 자동으로 수행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새로운 코드가 배포될 때를 탐지해서 자동으로 이제 배포 과정을 진행되게 할 수 있고요. 이때 기존 그 최신의 코드로, 람다의 최신의 코드로 새로운 버전을 만든 다음에 버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정한 이름으로 별칭을 만들어주게 돼요. 버전을 만든 다음에 지정한 이름으로 별칭을 만들어가지고 가리키게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배포 기본 설정 유형으로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밑에는 오레돈스로 한 번에 바꾸는 거고요. 위에는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카나리라든지 리니어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방식대로 트래픽을 지정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동시켜주는 거를 자동화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기능성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알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훅이 있습니다. 이 알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배포를 진행했을 때 과연 이 배포가 성공적이냐, 실패냐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웹 서비스를 배포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 아니라 뭐 400이라든지 500에러가 났을 때 그게 얼만큼 발생하는지 빈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배포를 성공적으로 했다 또는 새로운 버전이 전혀 문제가 없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가 알라밍을 설정함으로써 이 알람이 발생했을 때 배포를 이제 취소를 하고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기 전과, 즉 새로운 버전이 배포되어서 트래픽이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기 전,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트래픽이 들어오게 하는 시점, 그때에 대한 우리가 별도의 어떤 람다 함수를 호출하실 수 있는데요. 트래픽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또는 람다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프리워밍이 필요하다면 이때 이제 훅을 통해 가지고 프리워밍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트래픽, 저기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제 슬랙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연결을 지어 가지고 실제 이제 프로덕션의 어떤 트래픽이 새로운 버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림받을 수 있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최대 알람 같은 경우는 최대 10개로 이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WS 코드 디플로이,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인스턴스 어떤 호스트의 새로운 버전의 아티팩트, 즉 빌드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코드라든지 그런 걸 이제 배포해주는 서비스라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 배포도 가능하고요. 롤링 배포나 어떤 정지, 롤백, 배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디플로이가 이제 AWS SAM과 이제 통합하여 가지고 서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람다의 별칭을 사용한 트래픽 이동을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나리나 어떤 불그린 배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워치 지표를 통해서 알람을 발생시켜서 어떤 롤백하는 것도 저희가 지정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추가된 기능으로서 저희가 사용자 지정 배포 구성이 가능하세요. 즉 뭐 1시간 동안 카나리를 5% 한다든지, 아니 매 1시간 동안 리니어하게 20%씩 옮긴다든지, 이렇게 좀 이제 상세하게 지정하셔가지고 원하시는 형태의 배포를 수행하실 수 있고, 어떤 이제 실패라든지 롤백이 일어났을 때 그 SNS를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API 게이트웨이도 카나리를 지원하고 있어요. 네. API 게이트에서는 새로운 단계 배포, 아까 제가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브 스테이지, 뭐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렇게 새로운 단계 배포로 이동하는 트래픽 비율을 구성하실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새로운 이제 단계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배포를 하기 전에 배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새로 이제 배포됐을 때 그 단계로 어떤 트래픽을 얼만큼 이동할지 그런 걸 이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추가적으로 단계 설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테스트도 수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리 배포 API에서 제어되는 요청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모니터링 요소들, 뭔가 이제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 스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별개의 스테이지, 여기서는 별개의 이제 버전이죠. 별개의 버전에 맞는 이제 매트릭을 별도로 이제 집계한 다음에 어떤 나중에 이제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API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뭐 웹 클라이언트도 괜찮고 웹 브라우저도 괜찮고요. 일단 버전 1으로 이제 그 트래픽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카나리를 이제 설정하게 되면 버전 2에 이제 뭐 50%, 버전 1에 50% 이런 형태로 새로운 버전으로 트래픽을 들어가는 것을 제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어떤 검증이 좀 되면 위에 이제 버전 2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제 90%로 올리고 버전 1에 들어오는 이제 트래픽을 10%로 줄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버전 2에 모든 트래픽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API 클라이언트들, 즉 웹브라우저라든지 모바일에서는 어떤 변경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엔드포인트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어떤 스테이지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라든지 쿼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헤더에 넣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그냥 이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전혀 변경 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버전 업그레이드에서 투명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들을 활용하면 좀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랭귀지, 어떤 새로운 랭귀지, 뭐 고랭귀지라든지 코틀린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막 핫한 랭귀지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프로덕션을 건들기 힘들다. 이럴 때 그 랭귀지를 사용해가지고 기능을 만든 다음에 그 기능만, 즉 그 API 호출만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 들어온 트래픽을 제어함으로써 한 5% 정도, 10% 정도 실제 프로덕션을 적용한 다음에 동작 제어를 제대로 하는지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또 이제 저희가 람다를 활용하면 참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이제 서비스가 너무 많고 기능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떤 정말 많은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도 하나 기능을 빼셔가지고 람다에서 구현하시고 API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카나리 배포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실제로 이게 람다가 얼마큼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떤 API 게이트웨이로 어떤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도 우리가 터널링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의 이제 카나리 배포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람다는 단일 함수 수준의 어떤 제어권을 가지고 있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단계 수준에서 어떤 제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람다 같은 경우는 서비스 호출, 즉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던 아까 세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람다를 호출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API 게이트에는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이제 어떤 투명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버전의 고유 로그 및 지표는 둘 다 똑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0으로 설정하거나 어떤 카나리를 삭제해가지고 롤백도 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람다의 좀 더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을 통해서 자동으로 점진적인 어떤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는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요. 이제 곧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 구축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릴리즈 프로세스를 이제 모델링하고 시각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사항을 이제 감지를 하고 그 우리가 정해놓은 각각의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배포로 이제 완료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AWS 다양한 도구들과 이제 통합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콘솔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형태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전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살표로 구분되어 있는 큰 박스가 이제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단계 안에 있는 작은 박스가 이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를 이제 전환하는 것을 이제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간단한 이제 서버리스 앱 배포 파이프라인인데요. 얘는 일단 보시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코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어떤 코드 커밋에서 코드가 체크인이 되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한 다음에 지금 단일 환경, 여기서는 개발용 환경에다가 디플로이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개발 환경 구성을 샘이랑 클라우드 포메이션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디플로이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서는 그 람다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 정의 테스트 작업을 실행을 하고요. 그럼 이걸 프로덕션 용도로 이제 확장하게 되면 앞에 보는 것과 같이 되는데요. 일단 개발까지는 동일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스테이징, 그다음 프로덕션 두 가지의 스테이지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총 이제 5단계가 다섯 단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코드 변경을 감지를 하고 코드의 아티팩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데브, 그 다음에 스테이징, 프로덕션 단계별로 이제 그 배포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샘이랑 클라우드 포메이션 통해 가지고 이제 환경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런스컵이라고 하는 외부 어떤 타사의 어떤 테스팅하는 도구와 연동되어 있고요. 또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하기 전에 수동 승인을 기다리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포 패턴별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포 패턴이라고 하면 가지 세 가지, 오렛 원스랑 블루 그린, 그 다음에 카나리 앤 리니어가 있었습니다. 오렛 원스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보면요. 일단 왼쪽에 어떤 코드 커밋에서 변경사항을 가져오고 린트라든지 문법 검사 또는 스타일 체킹을 하고 유닛 테스트 등의 이제 테스트를 통한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브 테스팅 환경에다가 디플로이한 다음에 어떤 목업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수행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스테이징이랑 이제 프로덕션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스테이징에서는 오렛 원스이기 때문에 스테이징에 일단 배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프로덕션에 그 변경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렛 원스 이제 배포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블루 그린은요, 스테이징에서 오렛 원스로 배포한 뒤에 종속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린 버전을 배포하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검증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후에 이제 트래픽을 전부 그린으로 이제 그 이동시킴으로써 배포 및 테스트를 이제 완료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카나리 패턴 같은 경우는 블루 그린과 스테이징까지는 이제 동일한데요. 이때 실제 들어오는 프로덕션의 어떤 트래픽을 이 카나리 배포 환경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그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전부를 이동하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게 몇 가지 몇 번 모범 사례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블루 그린이랑 카나리는 정말 업계에서 이미 인증된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서브리스 앱뿐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비자 또는 호출자를 위해 다양한 버전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 람다의 버전은 매우 유용하고 무용하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단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테스트 스테이지, 프로덕션 환경을 위해서 가능한 이제 항상 분리된 스택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배포라든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수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제 별도의 세션으로 진행돼야 될 만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작 포인트는 로컬에서 함수를 테스트 및 디버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샘 로컬이라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샘 로컬이라는 건 아까 샘은 기억하고 계시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확장판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앤데요. 얘는 뭐 IDE에서 람다 디버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라이브 디버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작동을 해요.
예,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기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이제 사용해서 하나의 어떤 가상의 환경을 띄운 다음에 그 환경이 이제 람다를 에뮬레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정하는 뭐 타임아웃이라든지 메모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에뮬레이팅 하실 수 있고요. 설치 같은 경우는 npm 인스톨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이제 로컬에 응답을 보내고 결과를 받고, 그러니까 로컬에 이제 그 로그가 쌓이기 때문에 굳이 AWS 람다에 직접 연결을 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럼으로써 이제 비용도 줄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좀 더 빠른 응답성을 가진 형태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코드 빌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 빌드는 도커 기반으로 어떤 컨테이너를 띄운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환경으로 컨테이너를 띄운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방법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라든지 빌드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코드 빌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람다를 테스트하는데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점은 일단 샘 로컬이 포함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사용해서 배포를 그 코드 빌드를 구성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빌드를 진행하게 되면 뭔가 바이너리 호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행 파일을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펜던시 그 의존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전통적인 디버깅 방식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개발자 분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로컬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로그가 수집되면 그 로그를 보고 다시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로그 스테이트먼트를 추가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AWS 람다를 사용하실 때, 서브리스 형태로 사용하실 때 어떤 로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클라우드와치가 기본적으로 로깅을 집계를 해주고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고 있는 매트릭이 앞에 나와 있고요.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 정의 지표를 가능한 많이 추가를 함으로써 우리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어떤 유즈 케이스에 맞게끔 적절한 로그를 이제 집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리스 앱에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로그 기록을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어떤 람다 펑션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이죠. API 게이트웨이, 람다, DynamoDB를 연결해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어떤 서브리스 애플리케이션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일단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퀘스트 들어올 때 그 아이디와 뒤에 처리됐을 때 아이디를 서로 상호 연관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DynamoDB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많은 정보들 로그를 기록해가지고 추후에 이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이렇게 복잡했을 때인데요. 지금 뭐 대여섯 개의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홉이 다운됐을 때 이 홉에 다운됐을 때의 어떤 기록과 로그와 리퀘스트와의 어떤 이제 상호 연관을 짓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그 연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고 어떤 변경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엑스레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요청을 추적해서 서비스 맵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각각의 홉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각각의 홉에서 어떠한 이제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라든지 레이턴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점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바틀렉 같은 경우도 손쉽게 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브리스 이제 그 람다를 구성하실 때 함수 단위로서 보시면 이제 디버깅 앤 에러 핸들링이라는 그 섹션이 있고요. 저기서 이제 enable active 트레이싱인가요?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 이외에는 이제 코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DK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서비스 호출 그래프 앞에 보는 것처럼 서비스별 연관 관계를 지도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평균 응답 시간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도 이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력 보시면 이제 응답별로 평균 지연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옆에 보시면 뭐 스로틀링이라든지 에러 레이쇼라든지 에러의 이제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0에러를 필터링 하셔가지고 서버 사이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핀포인팅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적을 누르게 되면 어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성능 병목 현상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레이턴시가 평균 레이턴시가 다른 애들은 이제 1.1ms인데 쟤는 지금 3.5 세컨드죠.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쟤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금 죄송하게도 제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DynamoDB에서 25.8초가 걸렸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거를 눌렀을 때 DynamoDB의 어떤 명령,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25초가 걸렸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주에 뭐 어떤 프로비전드 그 캐파시티를 이제 늘려주든지 그런 대로 이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콜드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람다도 결국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최초에 호출하게 되면 최초에 이 컨테이너를 띄우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 최초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473ms가 걸렸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동일한 호출을 했을 때는 기존의 컨테이너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리스폰스가 좀 더 빠르게 나온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뭐 400에러라든지 500에러 같은 것도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코그니션이라고 다른 서비스에서 어떤 400에러가 나타났을 때 그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셉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서브 세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익셉션 이제 트레이스 로그가 이제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이제 그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 어떤 이제 에러 그 익셉션 메시지가 나왔는지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서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때 정말 많은 이제 에코시스템이 있어요. 흔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자파라든지 뭐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라든지 에이펙스라든지 저런 이제 서버리스 람다를 활용한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프레임워크라든지 툴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로깅이라든지 모니터링 위해서 뭐 로글이라든지 데이터덕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구축하시거나 CI/CD를 하실 때는 AWS에서 코드 시리즈도 사용하실 수 있고 별도로 이제 뭐 젠킨스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뭔가 좀 더 안전하고 제어된 방식으로 람다 함수를 배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배포 패턴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고려하시고 특히나 람다 실행 모델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 롤백은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행할 수 있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WS SAM이라든지 코드 디플로이 또는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제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셔가지고 자동화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로깅은 항상 언제든지 강조해도 정말 이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로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그의 어떤 특성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는 람다랑 이미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를 사용하신다면 엑스레이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서비스의 전체의 어떤 운영상의 이슈들을 좀 더 손쉽게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은 이제 참고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히 GitHub에 가시면 AWS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말 많은 샘플이라든지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람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GitHub에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피드백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하중에 들으셨던 걸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잘 경청하고 꼭 적용할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이제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어떤 경품 추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